에, 두 번째는 안에서 문제되는 시간에 결국 죽음이 문제가 됩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것이 시간이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그 상황이고 현장입니다. 죽음을 노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죽음은 관찰하고 묘사할 수 있는 사물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렵게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시인은 없어요. 그래서는 시인답지 못해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다고 하고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시인이라야 죽음을 노래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입에 발리는 소리가 아니고 마음에 우러나와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시인에게 주어진 크나큰 과제고 시련입니다. 어느 종교에 기대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전도사는 시인이 아니고 시를 모독합니다. 그런 시도 있어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편안하게 죽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격이 떨어집니다. 죽음에 관해 하는 말은 시인의 정신 상태를 또는 의식의 수준을 말하는 고백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한 바 있어 평생을 두고 깨달은 것을 근거로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고 온몸으로 말해야, 체중이 실려 있어야, 육성으로 말해야 시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인을 만나보기로 합시다. 종교적 교리를 가지고 남에게 훈계하는 이야기 가지고는 그 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을 노래하는 자세가 어떤가는 도달한 경지를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잠깐 삽입하는 불교의 성도들이 죽음을 태연하게 맞이하는 것, 그것이 그 스님의 도가 어느 수준인가를 말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학자가 불교를 불신하고 유학이 더 훌륭하다고 말하기 위해서 태연하게 죽는 경쟁을 했어요. 화담, 서경덕, 율곡이 퇴계 이황의 죽음이 다 그렇게 자세하게 그 제자들이 선생이 죽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태어나 죽으니까 우리 유학이 불교보다 못하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요즘 사람은 죽기 임박해서 갑자기 어느 종교에 귀해서 막 영생하길 바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선비들은 매우 창피스럽게 생각했어요. 만약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 일생의 학문과 일생의 자기가 말한 것이 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음 문제가 시인도 죽음을 어떻게 말하느냐 시인이 이룬 경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시인에만 해당하지 않고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는 문명의 수준을 가름하게 합니다. 늘 해온 말을 되풀이하면 최하의 평가를 면할 수 없습니다. 상투적인 발상을 거부하는 파격적인 이단자가 있어서 자기 문명을, 문화를 빛내는 경기를 합니다. 자,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두고 수많은 문명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수에 나선 대표 선수라야 우리가 읽을 만한 시를 남겼습니다. 영문학에서는 존 don이 죽음에 뽐내지 마라. Death do not proud라는 이 시를 굉장히 높이 해오는 거예요. 우리 영문학에 이런 시가 있다. 가련한 죽음아 나는 너를 죽이지 못한다. Die not poor death, nor yet canst thou kill me. 잠시 동안 잠이 지나가면 우리는 마침내 더 죽지 않아. 죽음아 내가 죽을 것이다. 죽음에게 단호하게 맞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단호하게 맞서서 죽음의 위협을 무효로 돌리자 이런 시입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정신적 경지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영시가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다룬 것을 아주 자랑해요. 이게 이제 17세기 소위 형의상학적 시인을 메타피지컬 포이트라는데
우리나라 영문학 하는 사람도 이거 굉장히 존중하고 마땅히 이런 시를 써야 된다면서 형이상학 시를 쓰자는 무슨 동인회를 만들고 잡지를 내기도 해요. 이것이 참 모범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릴케가 빠질 수 없어요. 릴케는 시인의 죽음이란 걸 했어요. 토드데 리터스를 보자. 시인은 죽으면서 내부가 부드럽게 열려 과일이 공기 중에서 썩어간다 하다. Ist da rund offenen wie die innere Seite von einer Frucht an die Luft verdirbt. 죽어 썩어가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보다 더욱 부드럽게 모든 것을 표현한다. 시는 죽으면서 생성보다 더욱 소중한 소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릴케는 다른 시에서 죽음이 정말 본질적인 것이고 삶이란 것은 곁다리에 지나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죽어가는 것이 정말 훌륭하다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돌림으로써 죽음에 맞서서 나는 중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존달의 목소리하고 다른 목청을 낮추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전해주고 이런 발상을 하기 때문에 릴케가 대단한 시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죽음 문제에 관해서 동서 시인의 대결입니다. 문명의 수준을 말해준다면 자, 이런 데 대해서 당연히 타고르이 한마디 합니다. 데스라는 죽음이라는 시에 쓰었어요. 죽음이 닥쳐와 말을 걸자 온갖 정성을 다 갖추어 기다려도 했습니다. 나의 존재, 소유, 희망, 사랑이 모두 그대를 위하여 은밀한 깊은 곳에 꽃을 피웠다. All that I am, that I have, and I hope, and all my love have ever flowed toward thee in depths of secrecy. 신부가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의 집에 가듯이 꽃다발 엮어 만들어 신부가 되는 준비하듯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기를 기다렸다. 죽음을 맞이하는 게 당연하다고 해라. 죽음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쪽으로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해서 우리의 존던의 생각과 릴케의 생각과는 상당히 다른 생각을 했어요. 앞에 것은 죽음과 충돌을 하면서 충돌해서 이기려고 하고 또 죽음이 일종의 패배인 것을 받아들이며 패배가 당연하다고 하군. 릴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살아왔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갖고 모든 꽃다발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타고는 이야기해요. 상당히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죽음에 대해서 노래한 시는 또한 더 신선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고 말했을 때는 귀천이라는 시에서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이 끝난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종교를 전제로 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죽음은 하늘의 나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 세상에 오래 살지 않고 우리는 여기 잠시 소풍하러 왔다고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는 전혀 없고 그 반대입니다. 천상병은 실제로 어렵고 힘들게 살았으면서도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녀 아름답게 살고 아름다운 곳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세계를 열었어요. 영문학자들은 촌던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동문학에서는 릴케가 아주 훌륭하다고 하는데 타고르도 알아야 되고 또 천상병도 알아야 됩니다. 음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말해 봅시다. 던과 릴케는 능과 양,
음은 죽음이고 양은 삶입니다. 전년 별개의 것이라 하고 둘 가운데 하나를 택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양을 삶을 극대화해서 죽음을 겁박하고 죽음을 불련하는 용맹을 떨쳤습니다. 그 용맹한 자세, 영국인이, 유럽인이 매우 좋아할 만합니다. 릴케는 음인 죽음이 양인 삶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그래서 편안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타고르와 천상벽은 음인 죽음과 양인 삶이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면서 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깨닫는 데서 어떤 높은 정신적 각성이 있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삶과 죽음은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 다르다고 했습니다. 타고르는 삶이 죽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천상병은 죽음이 삶으로 삶의 즐거움이 죽음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릴케와 존 던과 릴케의 발상은 상반됩니다. 양을 극대화해서 음을 겁박하는 것이 유럽 문명의 그 표면에서는 압도적인 위세를 자랑하면서 이것은 제국주의를 위해서 나팔을 분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유럽의 그 도전적인 정신입니다. 그 투지입니다. 죽음마저 겁박할 정도로 강한 투지를 보이고 있어요. 음을 양보다 위에 두고 편안함을 얻고자 하는 릴케는 이면의 시대고, 유럽의 전통에서는 이면의 시대고 미미해서 감지하기 어렵고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릴케는 매우 예외적인 발상을 보여줬습니다. 예외적인 발상을 보여주는 충격을 줍니다. 죽음이 본래의 것이고 삶은 격가지라고 하는 정도의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것은 그런 제국적인다고 말할 수 있는 도전 정신에 대한 어떤 반성을 촉구하긴 해도 뒤집어 엎기는 역부족입니다. 타골과 천상벽은 위에서 구분해서 말했지만은 상부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다가 다른 쪽으로 넘어옵니다. 타고를 따르던 아시아가 천상병 쪽으로 넘어와 팔급이 넘쳐야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다. 전에 아시아는 타골처럼 생각했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천상병처럼 생각해서 밝은 시대를 열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하면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갔다고 해요. 그러나 이 문제는 문명을 비교를 하는 주제라고 그랬어요. 아까 시간론도 문명의 비교입니다. 서정시는 이와 같이 문명의 어떤 성격 취향, 성숙도 한 것을 나타내주고 비교할 수 있는 의의를 가지는 것이 서정시입니다. 우리는 문학사에서 문학에 나타난 현상과 작품을 있는 그대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층적으로 이해해서 이런 문명을 비교하고 인류가 나아갈 바를 말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마땅하다. 두 사례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합시다. 한시에도 만시 전통이 있어요. 만시 있죠. 만시 있는데 너무 격식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사를 쓰고 만시를 하는 것이 관습이고 되기 때문에 또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그 만시를 쓰는 것이 뭐 어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초인이 관수받아 있고 파격적인 발상이 없습니다. 또 만시는 특정인의 죽음을 두고 쓰기 때문에 신뢰가 되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이들 시는 누구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특정인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알 수 있어요. 반면에 한시에서는 만시라는 형태를 빌리지 않고 죽음 자체를 논한 일은 별로 없는 게 아닌가. 우리 상여꾼들 산소리 앞소리도 아, 그렇죠. 그것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해 소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은 그 고인이 남은 후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상도꾼이 대신해 줍니다. 그것도 있고, 이제 가서 무덤을 쓰고 무덤을 다지는 덜구 소리를 할 때는 인생이 뭔가, 초로 같은 인생, 하고 인생에 대해서 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일반론을 또 전개해요. 그래도 한시보다는 더 다채롭다 하지만은 일종의 의식을 전행하는 의식료이기 때문에 이런 파격적인 발상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 또 회심곡 같은 것도 있고 불교 가사에도 죽음을 많이 노래해요. 그러나 중간에 말했듯이 어느 종교와 밀착된 관계를 가졌을 때 시인이 시의 죽음에 대해서 노래할 수 있는 진폭이 매우 줄어들어요.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시도 그런 종교와 밀착된 관계를 가지고 죽음을 노래하는 시도 많아요. 그런 것들은 빼는데 좋은 돈이 죽으며 뽐내지 말아라. 그다음에 가련한 죽으면 나는 너를 죽이지 못한다. 라는 이런 언술이 그러니까 뭐 다른 듯 어떤 기발한 작상 아 그게 이제 컨시트라고. 예 그렇죠. 기발한 착상, 예. 컨시트라죠. 기발한 착상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거든요. 죽음을 의인화해서 의인화했고 너가 날 죽이지 못한다. 죽음이 날 죽이지 못한다는 것은 기발한 발상. 이런 것을 그 기법상으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영시에서 메타피지컬 포이츠라고 하는 것은 T.S. 엘리어트도 그런 평론이 있어요. 그걸 위시해서 영시가 낭만주의에서 벗어나서 소위 주지주의로 넘어오면서 자기들이 가장 그 값진 전통이 낭만주의 이전에 17세기 형이사학적 시인들 메타피지컬 포이트에 있다고 하면서 이걸 대단히 높이 평가했어요. 그걸 받아들여서 하는 영문학자나 영문학 근처에 얼쩡거리는 한국 현대시 전공자들은 이것이 인류가 이룩한 시의 최고봉인 줄 알고 있어요. 선생님 이것은 이 내용 자체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도요. 이 그 강의 발표를 보면 어떻게 시가 꼭 이런 논문을 쓰라고 이런 시가 존재하는 것처럼 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기거리가 될 만한 작품을 뽑아낸 거죠. 근데 수수- 어떤 안목을 가지면 이 정도 예, 식을 무수히 많은 것 중에 뽑아낸 거죠. 그러면 안목을 어떻게 가지느냐? 하나는 작품을 읽으면서 안목을 키우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하면서 안목을 키우는 거죠. 내가 자가 발전하는 거하고 시에서 촉발된 것이 잘 맞아 들어가면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근데 철학에서 이제 시간을 논하는 거. 철학은 시간은 자신 있게 논하지만 죽으면 못 건드려요. 철학은
죽음은 종교의 소관이라고 밀어놓고 못 건드려요. 근데 시는 시간도 건드리고 종교도 죽음도 건드리거든. 그러면 이 시인들한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시를 쓸 수 있었나 묻는다 뭐라고 말했어요. 예, 인생 체험과 문학적인 어떤 훈련과 그것도 필요하지만 자기의 스스로 깨달음, 자기의 정신적 수준, 각성의 수준이 이걸 가져온다. 마찬가지죠. 이런 시를 찾아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연구하는 나의 정신적 각성의 수준에 달린 것이죠. 보는 사람,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는데, 그렇죠. 보일 수 있는 예. 수준에 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범숙한 거하고 정말 기발한 걸 딱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다. 아니다. 이건 특별한 거다.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특별한 그 끼리의 챔피언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각 그 나라의 시나 어느 문명의 시에 뭐 수많은 작품 중에 그런 특정한 글이 어떤 정상회담을 한다고도 할 수 있고 올림픽 결승을 한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뭐 범석한 거 그저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 것보다 이런 걸 짜서내서 다루면 노력은 적게 들이고 성과는 매우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인간의 본질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본질이니까 본질인데 그래서 별로 대개는 종교학에 몇 개 나요. 종교가 네가 알아서 해라. 종교가 왜 존재하느냐. 존재한 이유 중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종교의 한 임무라. 그리고 죽음에 관해서는 과학적인 이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관해서는 엉터리로 말해도 되니까 종교가 활개를 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종교가 죽음의 문제를 맡아놓고 다루는 데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간섭자가 서정시라고. 그래서 종교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 독점을 깨고 종교가 천편일률을 하는 데 대해서 파격적인 발상을 하고 종교가 거짓말하는 걸 바로잡는다까지 말할 수 있어요. 독점을 깨고 상투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나쁘게 말하면 사기치는 것을 바로잡는 거죠. 근데 그 실존주의 문학 같은 거 이방인 깡패 같은 거 이런 뭐 심하게 말해 종교가 사기치는데 영어 어장 놓잖아요. 실존주의 그러니까 그건 실존주의는 철학하고도 연결되고 하지만은 실존주의 소설에서도 이 지금 서정시만 다룬다고 하는데 소설에서도 이 예, 마찬가지죠. 그러면 아까 내면 심리 소설에서 시간의 문제를 다루듯이 실존주의 가령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에트랑제 같은 데 죽음 문제를 다루는데 그래도 일부 국부적으로 다뤄요. 다루고 소설은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많이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것을 단호하게 끌어낼 수가 없어요. 서정시는 잡단제하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바로 꺼내되 그것을 개념이 아니라 아주 신선한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니까 정말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주고 또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어요. 그리고 종교는 죽음의 문제를 독점적으로 말하면서 많은 경우에 사람에게 겁을 줘요. 절에 가면 탱화에 지옥도 그려놨어요. 우리나라 천주교 가사에서 지옥을 묘사하는 말이 대목이 절간 탱화의 지옥도 거의 비슷해. 다 그냥 겁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험악하게 말하면 내 말 듣지 않으면 너 저렇게 된다.
겁주는 거. 협박이에요, 협박. 근데 시인은 죽음을 노래할 때 절대로 협박을 하는 법 없어요. 또 협박을 하면 아주 나쁘게 말하면 돈을 갖다 바치는데 시인이 죽음을 그렇게 말해서 금전을 갈취할 의도가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험담은 좀 지나서 하셨지만은 아주 다 까놓고 보면 그래요. 그래야 자기 말이 권위가 서고 돈도 갖다 바치고.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거는 시밖에 없어요. 다른 누구도 제동을 걸 수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내과 의사 있어가지고 자주 유튜브 그러지만은 시원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음도 죽음 자체보다도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문제죠. 여기에 모든 시인은 죽음 자체를 말한 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말했지. 죽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말했죠.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연과학이나 의학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어요. 거의 시인의 동무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정시에 관한 이 강의 이 대목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서정시는 더 위대하다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더 큰 일을 맡고 있다. 그러니까 문학을 대표하는 것은 서정시다. 예. 정말 문학은 위대한 거죠. 그 중에도 서정시는 더 위대하다. 위대한 거 하고 계시. 자, 이제 휴식 시간으로 들어갑시다.